안녕하십니까. HRSP 장놈사 정동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자, 오늘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 근로감독 하면 네. 뭐 사장님들이나 네. 인사팀장님들이나 네. 제일 이제 두려워하는 주제인데요. 맞습니다. 자, 매년 이제 근로감독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데 올해의 그 근로감독 방향성은 뭔가요? 네, 올해 근로감독 방향성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짚어보면은 네. 첫 번째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네. 이제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 네.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근로감독을 열심히 하겠지만 네.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자가진단을 통해서 네. 그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겠다. 이게 네.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둬서 네. 이제 근로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라는 네. 세 번째 키워드가 이제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로감독을 더 열심히 하지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네. 좀 예방하는 그렇습니다. 적법성을 이제 강화하는 네. 그런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감독하면은 이제 정기 감독과 네. 이제 수시로 하는 수시 감독, 그 다음에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하는 특별 감독으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정기 감독의 올해 방향성은 뭔가요? 네, 정기감독의 뭐 첫 번째 방향성은 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경제적 여건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법 위반 예방에 좀 중점을 두겠다. 네, 이제 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그 감독 대상 사업장 3배수를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자가 진단표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드리고 네. 이제 거기에 체크하도록 네, 이렇게 네. 조치를 이제 취한 다음에 실제 음. 그러면 근로감독은 3배수니까 다 나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1배수에 한해서만 네, 네. 근로감독을 이제 나가서 네. 또 이거를 이제 실제 개선하는 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관점. 음. 물론 이제 감독이기 때문에 적발이나 뭐 처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네. 이런 관점에서 좀 효과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네. 3배수의 예고를 하니까 더 많은 사업장이 이제 적법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네, 하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요, 이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제 감독을 좀 강화하면서 네. 그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이런 걸 운영을 한다 그래요. 네, 이게 네.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그 4대 기초 노동질서 있죠. 그게 뭐죠? 네, 4대 기초 노동질서는 이제 서면 근로계약 체결했는지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임금 명세서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부분,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임금 체불 그 예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네. 집중적으로 기초노동질서로 보고 네. 점검한다고 하는 거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영세사업장에서 많이 놓치는 제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그렇죠. 노동법을 네. 좀 준수해라 네. 라고 이제 좀 강조하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통계적으로 봐도 네. 네, 주로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영세사업장이 챙기지 못하는 거. 그렇죠. 계약서 안 쓰고 네. 수당 제대로 안 주고 네,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네네. 자, 그 다음은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 지도 점검은 뭐죠? 뭐 사실상 근로감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공문이 나올 때 노무관리 지도 점검을 한다라고 이제 나올 텐데 네. 아마 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 나온다라는 똑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감독관님하고 통화를 해보시면 네. 아마 이제 이거는 근로감독은 아니고 네. 이제 지도 점검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거 아마 주실 거거든요. 네네. 미리 해보고 이제 내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명칭 자체도 노무관리 지도 점검 돼 있는데 사실상 이제 큰 틀에서는 근로감독 이제 유형이긴 하죠. 네. 좀 더 소프트한 점검으로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시 감독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죠? 네, 아무래도 수시 감독은 이제 정기 감독에서 다 다루지 못한 것들을 이제 네. 청 단위에서 네, 네. 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서 첫 번째 이제 기획형 감독을 강화하겠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에서는 네. 밝히고 있습니다. 기획형 감독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네.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왜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보시면 네. 청년들 다수 고용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청년들 다수 고용 사업장의 대표적인 이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감독을 좀 강화해서 네. 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별로도 보시면 왜 산업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음. 기획형 감독을 하겠다는데, 네. 그 예로 들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서울청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라든지 쇼핑 업체를 좀 중점적으로 하겠다. 네네. 중부청은 의약품 제조업체, 네. 그 다음에 부산청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체, 그 다음에 뭐 대구청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네네. 광주청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전청은 중대형 유통업체,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이런 산업 특성을 반영하겠다. 맞춤형 감독을 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예. 그 다음은요? 반복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형 감독을 이제 강화하겠다 돼 있는데, 네. 그 작년까지는요, 네. 이제 1년에 3차례 이상, 네.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네. 이제 이런 감독을 이제 나가려고 했었는데, 네, 2022년부터는 체불이 한 건만 있더라도, 그게 너무 고의적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굉장히 많다라든지 하면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수시 감독을 통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 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네.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특별 감독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특정 이슈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특별 감독의 목적은 네. 법 위반 문제가 많다라든지 뭐 신고 사건이 많다라든지 네.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나가는 게 사실 특별 감독이에요. 네. 근데 뭐 정기 감독도 부담스럽고 수시 감독도 부담스럽지만 네, 네. 만약에 우리 회사가 특별 감독 대상이라 그러면 그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 건데 그 2022년 고용노동부 그 종합계획 방향성에 따르면 이제 폭행이라든지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네.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이제 발생해서 네. 이제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네. 이제 중대한 이제 법 위반으로 보고 네. 이제 감독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만약에 나갔는데 정말 법 위반이 있다 그러면 네. 그냥 조치도 아니고 엄단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네. 성희롱에 네. 대해서는 네. 특별히 더 까다롭게 보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왕왕 이제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쉽게 회사가 그런 거를 바라보시지 말고 네.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잘 하셔야 되고 네.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 뭐 조사라든지 뭐 이런 팔로우업 조치들을 네.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참 네. 좋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 근로감독 방향성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회사 또는 인사 담당자들은 이 근로감독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노무사님 보시기에 뭐가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전에 그런 위법 리스크를 자가 진단하고 해소해야겠죠. 그렇죠. 뭐 네. 그런 것들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제 이런 뭐 정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씩 좀 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네.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네. 뭐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네. 인사 담당자분이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네, 네. 정말 우리가 근로계약서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 표 체크하다 보니까 네. 좀 잘못하고 있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그때그때 네. 수정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이런 자가 진단만 하시다 보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네.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자문 받으시는 노무법인에 의뢰를 하신다든지 네. 또는 뭐 외부 교육기관에 가서 근로감독에 대해서 또는 노동법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네, 네. 이제 수정할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시는 거 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노무사님 보시기에 이런 일반 정기 감독의 경우에 네. 주로 이제 걸리는 이슈들이 뭐가 있나요? 그게 보통 이제 뭐 10대 근로감독 중점 이슈라는 게 보통 있거든요. 네.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네. 대한 서면 작성, 교부.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근로시간 일주 12시간 위반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왜 모성보호 같은 거 있죠. 맞아요. 가족돌보험과 관련된 거라든지 임신 육아 관련된 네. 이제 휴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는지. 네.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연차 휴가. 그렇죠. 뭐 네. 미사용 수당 제대로 안 주시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이제 뭐 가산수당 지급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왜 금품청산 같은 거 아시죠? 네, 14일 이내에 퇴직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14일이 초과돼서 뭐 지급하는 사례라든지, 네. 그 다음에 왜 우리 잘 인지를 못하지만 노사협의회 있잖아요. 맞아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이제 운영하시고 규정도 만드셔야 되는데 네. 그런 거 막 놓치시는 경우 많죠. 그리고 또 나가면 뭐 이렇게 취업규칙 맞아요. 뭐가 많이 놓쳐지냐면 개정법 반영 안 된 거. 맞아요. 개정법 네. 반영 안 돼서 옛날 건데 네.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옛날 거 규정된 거. 네, 그런 네. 거 많죠. 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꼼꼼히 하셔야 되고 한 번 해놓으면 그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크게 바뀌지 네. 않으니까 정기적으로 한 번씩만 검토해주면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네. 올해 싹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규정이나 계약서나 한번 싹 검토를 해보시고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HR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